안녕하세요. 취업잡기의 윤성은. 예, 임장섭입니다. 예, 오늘 저희가 채용 분석을 해드릴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.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막 시즌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또 정신없이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중심의 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채용 시장의 어떤 흐름을 리딩해온 어떤 기업들이죠.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채용 규모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작년 때 하반기에 한 2,000명 뽑았는데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의 채용 규모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또 그리고 자소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 두 명의 윤쌤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이번에 하이닉스 채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서류가 그 2일부터 시작해서 16일 날 마감이 되는데요.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 중심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 뭐 설계 소자, 그다음에 공정 R&D, 양산 기술 뭐 이런 쪽이 많이 뽑힐 거고 아무래도 공대 계열에서 뭐 산업공학이나 그러니까 신소재나 뭐 화공과 이런 친구들이 재료 이런 쪽에 많이 아마 지원하실 텐데 주로 양산 기술 쪽으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하이닉스가 채용에 있어서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진 않아요. 근데 작년 또 뭐 올해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서울의 중위권 대학의 공대생들이 하이닉스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. 뭐 예를 들면 학점 뭐 3.6 정도에 그 다음에 토익 점수 한 700에서 800 사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류 컷이 되는 분야가 있고 서류 컷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. 그래갖고 그런 분야들 잘 고려한다면 방금 전에 윤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양산기술 쪽이 아무래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실례로 수원소재 A 사립대학에 있는 뭐 학생이 작년 상반기 때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실제로 공정 R&D를 지원했는데 서류 컷이 됐었는데 하반기 때 양산기술로 지원해갖고 지금 뭐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갖고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양산기술 중심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스펙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은 올라왔다. 뭐 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꽤 높고 한다라고 하면은 소신 지원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채용이고 전체 그룹 기준으로 대표적인 이제 계열사로 하이닉스하고 뭐 텔레콤 이런 쪽에서 이제 계열사 중심의 또 채용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SK는 특히 또 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그 블라인드 채용을 꽤 오래전부터 했던 기업입니다. 그리고 면접관들 그 교육을 상당히 철저히 시키는 회사고요. 여러분들이 그 취업준비생들이 자소서 쓰기 제일 어려운 기업 손으로 꼽아보라 그러면 이제 SK가 주로 네, 많이 맞아요. 나오는데 네. 실제로 SK 자소서가 어려운 이유가 면접관들이 그 자소서 내용 상당히 꼼꼼히 봅니다. 그리고 면접관들 교육, 내부 교육 자료 제가 좀 보게 됐는데 그 보면 실제로 자소서 내용에서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어떻게 질문해라는 가이드까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. 실제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SK는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올해도 바뀌지 않고 이제 4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다른 계열사들은 좀 바뀌긴 했어요. 네. 근데 하이닉스만큼은 작년 하반기 질문하고 똑같아요. 네. 자소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,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속 나왔던 4가지 질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스토리텔링 자소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원자의 경험을 평가하는 내용이죠. 그래서 그게 3가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, 전문성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게 입사 지원 동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나 입사 지원 동기가 꼭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직무와 관련돼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인데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. 스토리텔링 문항이 이제 1번, 2번, 4번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 SK 자기소개 쓰시기 전에 먼저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그룹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사 소개 자료에 가시면 그 SK 경영 이념 쪽에 슈펙스라는 개념인데요. SK 입사하시게 되면 신입사원 교육할 때 이제 를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. 그게 경영자들이 직원들한테
강조하는 어떤 일할 때 마음가짐 이런 건데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라. 이게 뭐 스펙스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건데 실제로 자기소개서 문항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1번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그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적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K 자소서 4가지 항목을 보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2, 3, 4번은 웬만하면 전공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쓰기를 권해요. 근데 1번만큼은 목표 지향성이 정확히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제 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. 특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학생은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던 친구 중에 공대생인데 그 미술 소묘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 들어가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소묘의 그 과정을 목표 지향으로 잡고 내가 소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목표 지향으로 잡으면서 실제 자소서를 썼던 친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명은 중국어를 가지고 1번 항목을 썼던 친구가 있어요. 2명 다 하이닉스에 붙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문항 자체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냐라는 질문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전 정신에 대한 걸 질문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들의 자소서나 아니면 인재상을 보면 도전 정신을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 도전 정신은 크게 2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거를 시도해보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고요. 아니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능력에서 해야 될 일 기준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은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슈펙스의 정신이 그런 거기 때문이고요. 지금 윤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 자기소개서에서는 2가식으로 먼저 자신이 갖추고 있는 역량을 먼저 하위 역량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에피소드가 전개돼야 되는데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스타 구조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타 구조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어차피 면접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 이 자소서가 또 빛을 한번 발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번은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그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 쪽으로 가는 게 좋고 천자짜리의 분량이라서 이번에 항목에 애들 자소서 친구들을 적을 때 어떤 식의 가이드를 많이 주냐면요. 2가지 형태로 글을 구조를 나눠갖고요. 한 500자, 500자짜리 글을 2개 쓴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500자짜리 글은 문제를 도출하고 찾아내는 과정.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500자에다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. 해갖고 이걸로 천자를 만들어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은 조금 더 글을 보기가 편해져요. 그러면은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나의 역량,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나의 역량. 요거를 믹싱을 하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3번이죠? 네. 예. 3번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해요. 그래서 지식적인 기반도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기반도 있어야 되고 성향적인 기반도 있어요. NCS에서는 지식기술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어떤 뭐 A라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과 협업을 했는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합격자 사례를 들어보면은 분석력이라는 하나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레벨업의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분석력의 레벨업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찾는 과정,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,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조직원들과 공유하고 피드를 받는 과정, 이런 식으로 단계별 레벨업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. 그 전문성이라는 게 너무 그 테크니컬한 소재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반도체 어떤 공정에 관련된 전문성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는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과정에서 융합적인 방향이냐 아니면 레벨업의 과정이냐 이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3번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.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있을 텐데 처음 3번 문항의 시작은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이 일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직무다라는 걸 먼저 어필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다. 근데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게 만약에 분석력이라고 하면 그 분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벨별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거를 집중해서 쓰시되 글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 일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
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다. 근데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다. 요 구조로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4번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그리고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여한 경험을 써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토리텔링. 맞아요. 네,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.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처럼 얘기하는데 1번은 키워드가 도전 정신이었고 2번의 키워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고 하면 이제 4번은 협력 또는 이제 팀워크.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갈등 얘기를 접근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갈등보다는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었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여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논리적 접근이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의견을 상대방에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용시켰던 부분들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갈등보다는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서로 협력했던 그런 과정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협업은 서브 키워드가 필요해요. 그래서 합격자들 사례 보면은 갈등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. 삶을 살면서.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공대생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했을 때 이런 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의 서브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고,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고의 다양성을 꾀하는 과정에서의 서브 키워드,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또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의 서브 키워드. 뭐 합격자 사례를 보면은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갖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이렇게 놓아줬다. 여기서는 이제 서브 키워드가 자료 조사 능력이나 어떤 데이터 수집 능력 이런 것들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.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일화시켰다.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뭐 분석력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, 뭐 분석력이 똑같은 개념이고 뭐 통찰력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네,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.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일단 1번, 2번, 4번이 그 스토리를 물어보는 그런 스토리텔링 문항인데 구조고. 그래서 구조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. 그래서 두 가지씩 표현, 그 다음에 스타 구조. 이게 실제로 또 면접관들이 그런 구조로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, 3번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잘 어필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릴게요. 1번은 목표 지향성이고 굳이 전공 적합이 꼭 안 돼도 상관없다. 그래갖고 과정에서의 키워드가 제시되면 되고,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자소 쓰기는 훨씬 더 편하실 거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, 3번만큼은 직무 관련된 어떠한 전문성을 도출해내는 과정. 그래갖고 병렬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과정이 융합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레벨업의 과정으로 가도 상관없다.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긴 한데 내가 협업을 하는 방법, 구체적인 서브 키워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존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은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이닉스 채용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